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의 류호건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변리사 이제 준비하시러 이제 설명회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하여튼 변리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되는 과목이 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민법 공부 방법. 조금 전 시간에 대략 뭐 변리사 시험에 무슨 과목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대충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1교시가 이제 뭐 산재법, 2교시 민법, 3교시 이제 자연과학 이렇게 돼 있는데 각 100점씩이에요. 근데 이제 산업재산권법은 이 안에 뭐 특허법, 뭐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같이 들어있고요. 근데 민법은 단일 과목, 딱 한 과목인데 100점이 100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의 중요성을 점수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하면은 민법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민법이 모든 법학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법학에서 가장 기초되는 과목이 민법이다 보니까 2교시지만 공부할 때는 민법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산재법, 특허법이나 상표법 이런 순서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리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거의 뭐 99% 수험생들이 이제 민법부터 시작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충 자료 이제 뭐 자료 2장짜리 하나 나눠드렸으니까 이제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문단, 이게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이제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런데 그 밑줄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줄 보시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 가까이 이제 소요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강의는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그 다음에 뭐 객관식, 우리 1차는 이게 지금 1차 시험만 얘기 드린 거잖아요. 1차 시험만 얘기 드렸는데 1차 시험 이제 객관식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1차 시험에만 과목이 있고, 그래서 객관식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 요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기본 강의가 이제 처음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한 50회 정도가 돼요, 통상적으로. 이제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회씩 하니까 이게 10주 코스거든요. 10주 코스다.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한 번 수강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데 10주 걸려요. 그러면 이제 뭐 많이 걸리면 한 2개월 반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가시면서 그 교재 그 견본 있어요. 저기 나가시다 보면 우리 견본 저기 있는데 그 제 민법 교재가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는 거예요. 저기 견본에 이제 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 이제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9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 단일 과목인데 이제 책 하나가 940페이지 정도 된다. 그래서 양이 많아요. 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외워야 될 것도 아주 많고요. 그래서 일단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생각할 때 딱 처음 드는 느낌은 아마 많다 이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이 요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그 밑줄에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민법이 단일 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목차를 크게 나눠보면, 일단 이제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는데, 이 채권법이 또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4과목,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크게 4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4단원인데 이게 이제 전부 총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40문제 100점이어가지고 한 문제당 2.5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민법 총칙 12문제, 물권법 12문제, 그 다음에 채권 총론 8문제, 채권 강론 8문제 갖고 합하면 40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크게 4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각 단원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려다 이걸 봤는데, 이 연관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순서도 요 순서대로 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할 텐데, 문제는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물권법의 그 기본, 그 다음에 채권법의 또 기본, 그 다음에 채권 강론의 기본, 이런 이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통되는 부분을 모아놓은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민법 총칙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민법 총칙만 100번을 본다 그래도 요 민법 총칙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이것들이 모여인 거라 요것도 좀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아야 비로소 요게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민법 총칙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사실은 물권 채권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것만 본다고 100번 본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알아야만 요게 이해가 제대로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좀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각 단원의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밑줄 보시면 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비로소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수험 기간은 1년이죠. 1년.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이제 1년에 이거 민법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컨대 고등학교 수학 그러니까 수학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단계별로 쉬운 거부터 배우고 2학년 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민법이라는 과목을, 그러니까 쉬운 거 어려운 거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가릴 거 없이 그냥 1년 만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요때 그것까지 다 봐야 돼, 한 번에. 그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민법도 이제 한 권의 기본서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내용이 모두 섞여 있는데, 이게 변리사 시험이 1년에 딱 한 번 있으니까 1년 안에 이걸 다 정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보시면 민법은 각 단원과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회독이라고 그래요. 회독. 그래서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되게 성격 꼼꼼하신 분들 같으면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법학은 처음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이것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거 봐도 제가 이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으냐?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1회독 했다. 그러면 1회독 했으면 이제 다 한 번씩 봤죠. 그러면 여기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대강 이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죠? 그러고, 이렇게 1회독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볼 때. 그죠? 여기 이제 2회독이라고 할게요. 요때 이제, 이때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왔으니까 그때부터 요게 이제 좀 이해가 잘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고, 근데 2회독도 부족해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한 3회독은 돼야. 그래야 이제 좀 제대로 이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거기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셋째 문단에 이제 밑줄 보시면 둘째 줄,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이게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민법은 워낙 양이 방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회독 하는데 얼마 걸려요? 1회독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1회독 하는데 2개월 반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중급 강의 시즌해갖고 다시 돌아와서 이때 볼 때는 여기 있는 것도 다 까먹고 있어요. 그죠? 이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된다는데 워낙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기 돌아서 이걸 보려고 그러는데 또 까먹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 셋째 줄, 양이 너무 방대해서 처음 입문해서 한 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뒷부분 공부할 때쯤 이제 앞부분의 기억이 또 희미해지고, 그래서 결국 본질적으로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법학이라는 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주로 이제 이공계열, 그죠? 이공계열 분들이 주로 이제 이 시험을 보러 오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민법이 처음에 어렵게 이제 느껴져요. 그죠? 됐다. 자, 그럼 이제, 이제 넷째 문단 보시면,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고 돼 있죠. 그럼 밑줄 보시면, 그래서 처음에 잘 이해가, 이거 이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분들 민법 진입했다가 여기까지 딱 보고 무슨 이 집안에 일이 생겼다, 그만두고 내년에 다시 와야겠다,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이거는 안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소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가봐야, 여기에 무슨 얘기들이 있는지 한 번은 봐봐야, 그래야 이제 민법 공부 좀 했다고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 그 밑줄 따라오시면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막 읽어나가는 꼼꼼한 그런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이 앞하고 뒤가 연결이 되도록 이게 한 3회독쯤 되면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앞부분 뒷부분이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거.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원 커리큘럼이 제가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거 다 경험의 산물이에요. 저희 학원 뭐 강사들의 경력이 이제 뭐 올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때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 1회독 시키고 중급 강의하면서 2회독 시키고 객관식 강의하면서 3회독 시키고 이렇게 강의를 따라오면 저절로 회독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막 이렇게 느리게 읽는 것보다는 좀 이해 안 돼도 빠르게 일단 끝까지 가보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 또 돌아와서 보고 이게 이제 좀 필요하다. 다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돼 있는데 그 이제 첫째 문단 굵은 글씨로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해야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밑줄 보시면 조금 전까지 이제 민법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법을 정복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 아이러닉하게도 우리 전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자연과학 선생님한테 대충 말씀 들으셨겠지만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연과학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공계열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연과학이 4과목인데 여기 4과목 모두에 능통하신 분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 점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커트가 한 77, 78 물론 이제 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1차 커트라인이 결정이 되는데 이 자연과학이 70점 이상 나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대부분 막 65점, 60점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까먹은 점수 어디서 따야 되냐? 여기서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민법에서 최소한 이제 저는 이제 85에서 90점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민법이 이 정도 점수 이상이 나와줘야 그래야 좀 커트라인에 가까이 이제 가서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 점수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실제 합격한 수험생들도 보면 민법 점수가 이제 매우 높아요. 그죠? 아주 높다.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밑줄 보시면 결국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는 결론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 넘어가서 민법에서 고득점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좀 보실게요. 그래서 1번에 이해와 암기에 반복돼 있고 이제 암기의 중요성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 많이 하고 한 중간쯤 되면은 이제 피부에 닿을 얘기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히만 뭐 사실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 뭐 모든 공부는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볼게요. 그래서 밑줄 민법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서 그냥 무조건 암기만 한다. 안 돼요. 암기를 뭐 이 많은 걸 다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해서 암기의 양을 그만큼 줄여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되게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해 위주로 한다고 그래서 막 90%를 막 이해에 쏟고 암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근데 이러면 뭐 지식을 쌓고 민법을 알아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중에 객관식 시험 가고 OX 지문에서 이게 맞는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골라야 되는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해하고 있어도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공부하실 때 너무 이제 이해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도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통상적인 제 경험상 통상적인 수험생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이쪽에 집중을 하고 치중을 하다 보면 이쪽을 경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도 열심히 하자.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써놨죠. 그래서 밑줄, 둘째 문단 밑줄 보시면 암기를 경시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줄 이해만 가지고는 실제 시험에서 OX를 정확히 판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셋째 문단 보시면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반복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줄 보시면 이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요.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암기를 해놓고 있으면 나중에
나중에 한 번, 일단 암기를 해놓고 있으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볼 때 저절로 막 이해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법학은. 그죠? 그런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해에만 치중하지 마라. 그런 얘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본소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좀 더 하고 갈게요. 사실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인데, 요렇게 이제 그 시간표를 보면, 기본 강의를 통상 3월에 시작해요. 왜냐하면 1차 시험이 올해도 이제 2월 19일 날 보는데, 주로 이제 2월 셋째 주 토요일, 그게 이제 시험일이기 때문에 시험 딱 끝나고 이제 시작하는 때가 3월이에요. 그래서 통상 이제 기본 강의 시즌이 3월에 시작이 되고, 중급 강의 시즌은 뭐 나중에 이제 막 6월,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 시즌은 막 8, 9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3회도까지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한 11월, 한 12월이라고 할게요. 12월부터 이제 내년 2월 중순, 그러니까 한 올해가 19일이니까 그냥 저도 이제 19일이라고 써볼게요. 요때가 이제 시험일인데, 요때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 3개월 좀 넘겠죠. 3개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상적인 커리큘럼은 기본 강의 시즌, 중급 강의 시즌에 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데 요때 이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요 3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3회독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총 몇 회독이 총 한 6회독 정도 되죠. 그죠? 요 정도 하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그럼 이제 점수가 꽤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요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점점 줄어야죠. 이제 기본 강의는 10주 해갖고 50회를 하면 중급 강의는 통상 한 35회 정도 해요. 한 7주 정도면 끝나죠. 그죠?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는 한 25회 정도 하니까 이제 5주 정도면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회독하는 시간이 처음엔 10주 걸리지만 7주, 5주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봤던 걸 또 보니까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지만 요 짧은 시간에 이거를 3회독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 6회독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합격 좀 가능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이제 중요하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통상 이제 종합반도 이제 뭐 저 학원 종합반도 이제 3월에 시작하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설명회 들으러 오신 날짜가 지금 1월 2일이에요. 그죠? 지금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월 19일에 시험 보는데 지금 약 45일 정도가 남아있다. 여러분들은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요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때 설명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다수의 수험생보다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진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 오실 때 뭐, 변리사 시험 뭐 준비 한번 해볼까, 뭐, 이거에 뭐 어떤 걸까, 이렇게 그냥 단순히 뭐 알아보러만 왔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지금부터 이제 올해 시험 볼 때까지 요 45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45일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장 올해 2월 19일에 치러지는 1차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어요. 맞죠? 그죠? 제가 그러니까 작년 10월, 거의 마지노선이 한 10월이다. 작년 10월쯤까지만 진입해도 그러면 당장 이제 올해 시험 한번 노려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올해 1월이잖아요. 이제 4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장 올해 시험에 합격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이제 시험 목표는 이제 2023년에 치러지는 요 시험의 1차 시험 합격이 일단 목적인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남들 3월달, 남들 대부분 뭐 학원도 종합반 3월달에 시작하고 남들 다 3월달에 시작하니까 나도 이때는 뭐 좀 놀다가 좀 가볍게 보다가 뭐 이때부터 시작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변리사 시험이 누적된 수험생도 워낙 많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워낙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이 이게 녹록지 않아요. 그리고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치고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안 해봤다는 사람 없어요. 다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름대로 공부 좀 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1차 시험 뭐 옆에 주위 사람들이 뭐 쉽게 붙은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다, 금방 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할지 몰라도, 그거는 이제 운이 좋았던 수험생들 얘기고,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차 시험만 막 3번 보고 4번 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이 시간은 정말 여러분들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시험에 합격할 수는 없더라도 이 시간 동안 보다 여러분 민법부터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이 민법을 반드시 1회독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기본 강의까지, 그러니까 자, 지금 아직 시험 접수 안 했잖아요. 여러분 했나? 아직 안 했죠? 올해 1차 시험 반드시 시험 접수를 하셔요. 무조건. 그리고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을 한번 보고 나오셔요. 그게 이제 요때 시험 볼 때 매우 도움이 돼요. 시험장 분위기 익히는 것도 뭐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최소한 민법 기본 강의 한 번, 민법 1회족 정도는 하고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민법 시험을 제대로 한번 쳐보시라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남들보다 출발점이 훨씬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 이때 이 땅하고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오신 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1차 시험 2월 19일까지 시간을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라.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본 강의가 50회지만 여러분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일단 기본 강의 시즌이 아니니까 기본 강의 실강이 없으니까 인강으로 수강을 하셔야 될 텐데, 인강으로 수강하시더라도 반드시 1회독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도 한번 봐보셔라. 그러고 나서 1회독하고 점수 한번 봐보셔라. 그죠? 이해 가시죠? 반드시 이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때 합격 가능성이 제가 생각할 때 최소 2배 이상 높아져요. 이해 가시죠? 당연하잖아요. 출발점이 남들보다 출발이 빠른데. 이해 가시죠? 그죠?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번 그 제목이 기본소와 객관식 문제집에 병행돼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 동네에서는 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법 강사님들은 기본 강의할 때는 기본서만 보고, 중급 강의할 때도 기본서만 보고, 객관식 문제집은 건드리지도 않다가 이때 8월, 9월 돼서 객관식 문제집을 처음 보게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기본 강의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객관식이라는 게 이제 여기다 쓰자. 여기다 써도 보이죠? 그래서 제 객관식이,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집이 포인트 객관식 문제집이라고 있어요. 포인트 민법 객관식인데, 이거 수험생 여러분들이 포객 그래갖고 이제 좀 많이들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1400페이지가 넘어요. 두께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기본서보다도 훨씬 두꺼워요. 이만해요. 포인트 객관식.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이때 민법 시험 고득점 맞으려면 이거를 잘 보면 좋거든요. 근데 잘 보면 좋은데 이거를 지금 기본 강의 들으면서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제가 봐도 너무 많고 무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트 OX 지문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한 4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지문집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변리사 기출문제를 갖다가 OX 지문화, 그러니까 지문화 시켜가지고 좀 얇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출문제 한 8년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변리사 기출 한 8년치에다가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하고 제일 가까운 게 변호사 시험이라 여기다 변호사 시험도 이제 한 4개년치 이렇게 넣어놨는데, 뭐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기본 강의할 때 요 포인트, 기본서로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기본서로 진도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학할 때는 예습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읽고 오셔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처음에 기본 강의 들을 때는 강의 수강을 먼저 하시고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복습이.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습하는데, 이 기본 강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본 강의 이제 한 예컨대 한 20페이지 나갔다. 20페이지 나가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강,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서 정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서를 정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문집도 풀어오셔야 돼요. 진도 나간 부분만큼 요 얇은 거 400페이지짜리 요 지문집 진도 나간 만큼 풀어오면 제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지문집을 한 30분 정도 들여가지고 지문집을 풀어드리고 또 그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요. 요거는 이제 이 동네에선 저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부터 기본서와 객관식을 병행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본 강의, 중급 강의 할 때 요 OX 지문집을 이렇게 2번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객관식 들어가서 두꺼운 1400페이지짜리 문제집 접근할 때 좀 접근이 용이해요. 그래서 좀 편하게 객관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또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병행을 시킨다, 처음부터.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45일 남았는데 민법 한번 보고 이제 시험장 가갖고 실제 민법을 한번 제대로 한번 봐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기본서만 보고 들어가시면 점수로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제 기본 강의처럼 기본 강의 하면서 요 OX 지문집이라도 객관식 문제집을 한번 보면 요때 들어가서 시험 볼 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 강의 할 때부터 OX 지문집 조금 얇은 거라도 일단 기출문제 한 8년치 정도는 풀고 가게 시켜준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고 반드시 올해 2월달 가서 시험을 보셔라. 그죠? 그래서 민법 점수 한번 맞아보시라. 그죠? 중요한 얘기다. 이게. 그러면 이때부터 공부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죠? 그런 얘기다. 되셨죠? 그래서 자, 2번. 이제 그냥 이 밑줄 읽어볼게요. 이제. 그래서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우리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병행을 해야 되는데 볼게요. 객관식 문제 연습은 매우 중요하다.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다음 밑줄. 그리고 이제 이게 민법도 끝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제 뭐 940페이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 940페이지짜리 요 책은 이른바 수험서예요. 수험서. 근데 이제 민법 교수, 우리나라 저명 교수님들이 저술하신 민법 교과서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 학원 강사들이 이제 좀 요약해 놓은 수험서고, 제대로 된 책은 사실은 이제 민법 교수님들이 저술하신 교과서인데, 얘는 2000페이지가 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940페이지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줄여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교수님의 교과서가 학술적으로 매우 좋은 책임은 분명하지만 시험 볼 때 이걸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요 기본 강의 3개월, 2개월 반 동안 이거 한번 보는데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책이긴 하지만 수험에 있어서는 이 교과서를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사들이 써놓은 수험서를 선택을 해서 보셔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제 민법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많아요. 그래서 깊이 파고들수록 양이 많아져가지고 이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수험 기간이 길어져요. 1년 만에 못 붙어요. 그러니까 민법 교과서 한 번 보는데 6개월 걸리는데 이거 시험 어떻게 붙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공부의 양을 딱 한정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걸 이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기출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에 나올 거 안 나올 거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여태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공부 범위 한정이 되잖아요. 아, 요런 거는 안 나오는구나, 요런 건 나오는구나,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감을 잡기 위해서도 우리 처음부터 기본 강의 수강하면서 기출문제를 한번 봐주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부터 여러분이 설령 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그죠? 기본 강의 수강할 때부터 얇은 뭐 OX 지문집이나 그냥 단순히 변리사 기출문제만 있는 거 이런 얇은 거는 같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좀 병행을 해주셔라.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두꺼운 걸 병행하면 어려우니까 얇은 걸로 일단 좀 병행을 해라. 그죠? 그런 얘기다. 되셨다.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3번.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법학은 조문,
판례, 이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민법 조문은 우리 법조문 아시잖아요. 그런 거고 판례는 대법원 판결문을 말해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을 말하는데 출제 비중을 보면 제가 대강 적으면 20%, 한 70%, 이거는 뭐 10% 안쪽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건 대법원 판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이제 판례에 목매달고 판례에만 치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판례가 다 어디서 나왔냐? 조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3번 조문의 중요성 돼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 3회독 정도 돼야 이제 느낌이 오실 거고 여러분들 지금 얘기해봐야 뭐 잘 못 알아들으실 텐데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이 조문을 대하는 습관만 잘 들여도 이게 이제 나중에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실게요. 그래서 3번 밑줄 보시면 출제 비중은 판례, 조문, 이론 순서여가지고 판례가 가장 많은데 아래 밑줄 보시면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열심히 하니까 맞추는데 결국 조문 문제를 많이 틀려서 이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문을 일단 중요하다, 조문을 중시해야 된다. 그게 이제 포인트고 다음 문단에 보시면 밑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조문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밑줄 쳐놨죠.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볼 때나 조문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그 조문집을 열어서 찾고 확인하고 이런 습관을 들여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죠? 이런 습관을 들여놓고 보면 나중에 이제 조문을 저절로 조문이 이제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기본서 포인트 민법이라고 그랬죠. 이 안에도 조문이 다 들어있어요. 조문이 들어있는데 940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조문이. 그래서 우리 조문집은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뭐 인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민법 1조부터 766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범인데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기본 강의할 때 조문집 프린트 해갖고 나눠드리는데 두께 한 요 정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조문이 있다고 그냥 여기서 보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별도의 이런 얇은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항상 그죠? 보셔라. 그게 중요한 거다. 그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셋째 문단에 뭐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3회독 이상이 돼야 이제 가능한 얘기니까 오늘은 요 얘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그죠? 그래서 맨 밑에 셋째 줄. 이제 보시면 결론이에요. 밑줄.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조문집을 따로 들고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서를 볼 때나 문제집을 볼 때나 하여튼 조문이 나오면 조문집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런 습관을 잘 들여놔라. 조문을 중요시하는 습관을 좀 들여놔라.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교재 선택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이제 뭐 교수님 교과서도 있고 막 이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출제 비중이 조문 20%, 판례 70%인데 이론은 이제 10% 이하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교수님들 교과서를 보면 교수님들의 관심은 사실 여기 제일 많아요. 주로 이제 견해 대립이라고 하는데 교수님들은 지금 기존 판례가 어떠냐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판례가 잘 나왔냐 잘못 나왔냐 바뀌어야 되냐 안 바뀌었냐 그래서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론 반대하는 이론 이렇게 막 견해 대립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수님들 교과서에는 이 이론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이해가시죠? 근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사가의 강사들이 써놓은 책은 조문과 판례 위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의 교과서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4번 교재 선택은 여러분 교수님 교과서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우리 수험가에 이제 뭐 제 책도 그렇지만 이제 이미 뭐 한 10년 동안 이렇게 검증된 수험서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교수님 교과서는 건드리지 마시자. 그죠? 그런 얘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복습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민법은 법학은 처음에는 그냥 예습 안 하고 그냥 수강하고 복습하고 그러시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어떤 분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강의를 2번이나 들었는데 잘 모르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보면 강의만 듣고 복습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밑줄 보시면 5번 밑줄 보실게요.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고 이해를 시켜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강의는 다 들었는데 뭐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올 때는 막 각오를 가지고 막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지 이렇게 오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오도 희미해지고 점점 게을러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할 때도 하루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습으로 기본서 정독하고 객관식 OX 지문집까지 풀어와야 되는데 맨날 밀리고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그죠? 반드시 복습을 열심히 해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6번 보시면 4페이지에 6번 보시면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6페이지에 공부할 분량의 조절이라는데 제가 요거 아까 공부 범위의 한정이라고 살짝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게 이걸 잘못하면 시험을 오래 봐야 돼요. 장수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수생이라 그러죠. 1차 여러 번 떨어지고 자꾸 시험 봐야 되시는 분들이 주로 이걸 못해요. 이걸.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2021년 시험, 기출, 20년 시험, 19년 시험, 18년 시험, 17년 시험. 그리고 보면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그림이에요. 2021년에도 출제되고, 20년에도 출제되고, 19년에도 출제되고,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21년에 한 번 나왔다. 이거는 20년에만 한 번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은 어디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다 아세요. 그죠? 근데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불안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앞에 강사들은 맨날 이거부터 좀 잘하자, 이것부터 좀 제대로 잡고 가자라고 말을 하는데 수험생들은 항상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러냐?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부모님 도움으로 이제 공부하고 막, 물론 이제 혼자 열심히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내년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쩌냐면 불안감 때문에 자꾸, 그죠? 이런 데 관심을 준다. 그리고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좀 더, 이건 뭐 좀 더, 이럴 땐 어떠나? 판례 없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떨까? 자꾸 이렇게 파고들어요. 이해 가시죠? 그죠? 파고드시는데 이게 장수생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디다?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10번 본 사람하고 이것까지 다 공부하느라고 전체를 3번밖에 못 본 사람하고 붙으면 이거 10번 본 사람이 100점 100승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거를 열심히 해야지 다 아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일로 빠져요. 옆길로 빠진다고. 이해 가시죠? 그죠? 이게 절대 안 된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뭐 6번에 써 있는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드린 걸로 대체할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둘째 문단에 보시면 이게 수험 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이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남들 못 맞추는 문제를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틀리지 않고 다 맞춰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험이 1차 시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이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잘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가지고 딱 요만큼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서 가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판례들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그게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알면서도 저절로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종합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강사들이 항상 이제 막 야 그런 거 볼 필요 없다 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해드리죠. 우리 종합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리사 스쿨 종합반 같은 경우에 상담도 이제 많이 해드리고, 이제 강사들이 이제 항상 옆에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이상한 데로 가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1차 시험은 여러분 뭐 솔직한 말씀으로 앞에 있는 저희 말만 잘 들어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말만 잘 들으면 합격해요. 강사들 말만 잘 들으면 합격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치면. 그래서 밑줄. 처음에는 그냥 강사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험생활 내내, 그리고 요거 이제 2장짜리인데, 사실 이 2장 안에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보다 1회독하고 요걸 읽어보고, 2회독하고 또 읽어보고, 3회독하고 또 읽어보고, 그럴 때마다 이제 느낌이 다가오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는데도 필요하니까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회독 끝나고도 한번 보시고 2회독 끝나고도 한번 보시고 회독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자꾸 보면서 내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있나? 이런 거 반성도 좀 하시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줄처럼 민법 회독수가 늘어날 때보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줄 보시면 노력만으로는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그랬지만 여기 들어오시는 수험생들 다 공부 좀 하신 분들이라 그러죠? 만만치 않은 분들이다 그죠? 그래서 노력만 가지고는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고요.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비로소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엉뚱한 길로 가면 합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가시죠? 그죠? 그래서 합격에 가까이 가는 길로 이제 우리 강사들이 이제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강사들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강사들은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믿고 따라오시면 그러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되셨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 이제 끝을 낼게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변리사 시험을 시작하겠다, 진입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그날부터 바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올해 시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민법만이라도 한번 제대로 보고 한번 들어가서 시험을 보시겠다 각오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시험 보실 때 합격률이 2배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기회 있으면 또 여러분들 얼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